오늘은 제가 의학 지식이 아닌 저의 인생관, 그리고 약간의 잡담,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사업 구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 중에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젊은 분이 있으시다면 조금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의대나 치대, 법대 이런 데 가시고 싶으신 지망생들이 있다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방송은 의학 지식이 아닌 조동혁의 잡담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어떤 분을 만나서 미팅을 좀 했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생각이 다시 정리가 돼서 생각난 김에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LA에 왔던 이유와 그리고 그동안 지난 십몇 년 동안 제가 생각해온 사업들, 구상, 나의 인생사? 조금 나의 인생사라고 말하기는 젊은 것이, 그죠? 그렇게 네가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의 저의 관점들이 제가 그런 거를 말해주면서 제가 몇 명의 사람들이 인생을 많이 바꾸어 놓을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고 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 뭐였냐면 제일 처음에 유튜브를 할 때는 제가 환자를 보면서 그 만성질환, 이제 요즘의 의학은 한번 탁 무슨 문제가 있어가 그걸 고쳐주는 게 아니라 만성질환의 병들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을 잃거나 사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만성질환은 생활 습관의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건강하게 해주려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고, 그러면 그 생활 습관을 바꾸려면 그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왜 안 좋은지, 이게 왜 해야 되는지, 이게 뭐가 좋아지는 건지 뭐가 나빠지는 건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예전처럼 어디가 똑 부러졌다거나 폐렴이 걸렸다나 설명 안 해도 돼요. 똑 부러진 거면 기부세 해주고, 그렇죠? 폐렴이 걸렸으면 항생제만 주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질병이 아니라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다 생활 습관의 병이죠. 비만 이런 것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가 사람들을 건강하게 내가 진정해주고 싶으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약을 주는 것보다 교육을 시켜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어떤 약을 먹더라도 왜 내가 그거를 먹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 그리고 정확하게 먹게 되면 그 약으로 인한 혜택을 받고, 그거를 자신한테 필요가 없는 사람이면 누가 좋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친구한테 얻어먹고 이런 것들을 그러면 혜택은 없고 부작용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면 더 좋은 미래를,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제가 생각을 한 게 좀 더 넓은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은데, 제가 아는 것들, 저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의학에만 좀 치우치는 게 있다. 좀 더 그런 것들을 전파해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제가 나이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의사의 입장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방종을 한다. 네가 살았으면 얼마나 사냐 이런 식으로 악플도 오고 그럴 것 같아서 좀 제가 그런 쪽에는 타치를 안 했는데요. 제가 점점 하면서 이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삼아서
제가 앞으로 저의 이 유튜브 강의나 아니면 제가 하는 일들을 약간 익스밴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리고 LA 오기 전에도 병원을 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유태인이었고,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제 병원을 접고 조인을 한 것도 유태인 그룹의 32명의 심장내과 유태인 그룹이고, 거의 3분의 1이 유태인들이고, 그랬는데 거기서 솔직히 2년밖에 안 됐는데 완전히 32명 중에 시니어 파트너로 8년 차로 급부상을 하는 그런 오퍼도 받아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완전히 라스베가스에서 모든 일을 다 접고 LA를 왔는데, LA에서 완전히 한인타운에서 지금 한인들만 보고 있는데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이 90%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태인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보고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은 뭐 이민의 역사도 길고,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하기 때문에 한국 이민자들이 돈이 많다고 해도 유태인을 따라갈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를 보고, 이게 컨셉이 좋고 네가 열심히 일하는 애는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경쟁이 많다 보니까 누가 하나 팍 튀면 끌어내려고만 하죠. 어떤 나쁜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도와주려고 하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인 사회에서도 좀 그런 일들이 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에 다 있죠. 제가 비록 한 사람이지만 이걸 보면서 한인타운 아니면 한국 사회에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고쳐나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예전에 그 한국 사람들과는 컨셉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작은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하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 교육에서 너무 많은 지금 2세들이 아니면 젊은 한 교포들 1.5세대나 2세대의 사람들이 그 1세대의 부모님들이 희생에 힘입어 굉장히 고등교육을 많이 받아요. 하버드도 가고 코넬도 가고 다 저보다 학력이 더 좋은데, 문제는 그 학교를 나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 미국에 와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솔직히 저도 맨땅에 헤딩했어요. 저도 우리 집안에는 의사가 한 명도 없어요. 의료계에는 아무도 없어요. 간호사도 없어요. 저희 집안에 집안은 뿐만 아니라 친척까지 해도 간호사도 없어요. 그래서 의료 쪽에는 전혀 아무도 없는 거를 저 혼자 미국에 14살 때 이민 와서 시작을 해서 찾아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해서 연관을 해서 지금까지 온 건데, 제가 의대를 가고 그리고 랜턴 레지던트를 하면서 굉장히 그동안 의학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학교 때부터 저는 모든 사람이 제가 대학교 레지던트를 다 끝나면 교수를 할 거라고 친구들이 다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학교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의아해 했는데, 그리고 솔직히 좀 죄책감이 많아요. 제가 대학교에 없다는 것이, 빚을 진 것도 되게 많았고, 그게 뭐냐면 저는 UC 샌디에고를 학부를 다니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1학년 때 갔다 1학년 때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휴학을 1년을 하고 2학년 다시 2학년으로 복학을 해서 프리메드로 해서 의대를 가야 되겠다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그러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는 바이올로지도 안 했어요. 고등학교 때 전혀 그쪽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 전에 이제 사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벌어봤고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게 인생의 모든 게 아니구나. 역시 돈 버는 데는 자신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돈은 뭐를 하든지 간에 벌 수 있는데 그러면 돈 이외에 뭐를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거에 그런 게 좋은 게 아닐까. 그래서 도와주는 거, 그럼 법으로 도와줄까 해서 어느 정도 챌린지를 하고 싶었으니까 법대를 갈까, 의대를 갈까 하다가 법 쪽으로는 싸우는 거를 싫어했어요.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의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는 거는 많기는 하지만 그때 이제 생각할 때 가장 좀 챌린지적이고 사람들한테 리스펙도 받지만 진짜로 내가 하는 그 일 자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했을 때 의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그때까지 의사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한 번도 안 가졌는데 의대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UC 샌디에고를 다닐 때 그러면 가는데 뭐 이식 같은 거를 해보고 그런 거 완전히 맥시멈으로 굉장히 고난도를 가자 해서 이식 쪽으로 연구하는 분을 찾았고, 그래서 만난 은사님이 썬리라는 닥터 썬리를 만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미세 수술도 배우고 미세 수술을 배워서 그것 때문에 캠브리지 대학에 어퍼도 받았고 같은 시간에 부산에 있는 동아대에 어퍼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체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갔는데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한국 가서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때려치고 1년 또 때려치고 나는 도저히 한국에서 못 있겠다 해가지고 왔다가 다시 갔거든요. 학장님이 우리 집까지 부산에서 샌디에고까지 우리 집까지 오셨어요. 학장님이, 의대 학장님이. 그래서 그때 뭐 막 웃으시면서 우리 부모님을 보시고 찰스가 아직 사회 경험이 없어서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간 경험이 있는데 저도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려웠던 점이 의뢰 없는 대우를 받았어요. UC 샌디에고 있으면서 그거를 배우고 한국에 갔을 때 의대 전체 장학금도 받고 교수 아파트, 학생인데 교수 아파트까지 받고 장학금 다 받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은 뭐 한국에 니들 부모님이 뭐 돈 대가지고 의대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대놓고 나한테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이 부유하진 않았어요. 근데 부유하진 않았는데 아버님이 장학재단 이런 걸 해가지고 누구한테 장학금은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되게 그것 때문에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돈 준다고 하니까 한국까지 기어 들어가가지고 의대를 갔는데 다른 사람 돈 준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지났으니까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어머니가 되게 마음을 아파하셨는데 그 정도로 해서 제가 갔는데 뭐 부모가 돈 줘가지고 입학한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듣다 보니까 되게 억울하고 신경질 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의외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교수님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한국을 제일 처음 갔을 때 동아대를 갔는데 가서 한 달도 안 됐는데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교 일반외과 교수님인 김동헌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추후에 부산대학교 병원장까지 하셨는데 몇 년 지나서 그때 그 교수님이 제가 한국을 가서 몇 주일밖에 안 됐는데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찰스 뭐 아파트 있는데 한번 찾아가 봐야 된다 해서 딱 들어보시더니 뭐 여기는 세탁기가 없네? 그러면서 내가 세탁기 사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뭐 옛날부터 알던 것도 아니고 집안끼리 아는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아는 지 몇 개월밖에 안 되신 그분이 저한테 세탁기를 사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동아대 거기 있을 때 그 교수 아파트에 세탁기가 들어온 게 부산대학교 교수님이 저한테 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이 있어요. 제가 너무 이런 것까지 받으면 되겠어요 막 그래서 좀 괜찮다고 했는데 괜찮아 내가 사줄게 나중에 갚어. 그러니까 제가 꼭 갚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분이 하신 말이 있어요. 나한테 갚는 거는 찰스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면
찰스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나한테 갚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때 기억을 지금까지도 합니다. 그러고 동아대에 있을 때도 첫 번째 맞는 크리스마스 때 안과 과장님이 그 교수님이 불러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그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래서 뭐 가족처럼 대해주시면서 잘 되라고 하면서 되게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굉장히 감사하다고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불러주고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그 교수님도 찰스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한테 봉사하는 게 나한테 갚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 뭐 이러면서 솔직히 굉장히 그것도 고맙고 그리고 동아대학교 학장님으로 오신 분이 저를 동아대라 또 스카웃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미세수술 연구소를 저한테 운영하게 해주시고 그때 간이식 책자도 하게 해주시고 그분이 직접 장학금도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뭐 용돈이 필요하면 아무 때나 말해 뭐 이러면서 해주시고 아파트도 굉장히 힘써서 교수 아파트까지 만들어주시고 굉장히 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 이거 돈 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도 저한테 빚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쵸? 내가 빚을 졌지 그분은 또 저는 동아대 갈 때까지 전혀 몰랐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항상 하시는 말이 찰스가 훌륭하게 되면 그게 갚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갚는 거다. 그런 말씀을 다 하셨어요, 저한테. 그리고 김영훈 교수님, 동아대 일반학과 교수님인데요. 그분도 저한테 굉장히 많은 저녁도 사주시고 놀러 가자 이러면서 등산도 가시고 토요일, 일요일 날 저는 굉장히 바빴어요. 학교 다니기 전부터 교수님들이 막 전화해서 찰스 우리 등산 한번 갈까 이러면서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교수님이 돼가지고 저한테 용돈식으로도 주시고 그랬는데 다 같이 하는 말이 나한테 갚는 거는 훌륭하게 되는 게 갚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훌륭하게 된다는 것이 좋은 교수가 돼서 제자를 양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교를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혹시라도 이 비디오를 보신다고 하면 그분들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항상 빚진 느낌을 살았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LA에서 병원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돈도 좀 벌었고 그래서 그 번 돈으로 제가 좀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이 유태인들을 보면서 느낀 게 이 유태인들은 그 유태인들 사이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키워줘요.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후가 되면 어차피 그 사회가 발전을 하면 자기도 발전하는 거라는 거를 믿고 네가 잘 되는 게 나도 잘 되는 거다. 근데 저도 그렇게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탤런트된 사람들을 양성하는 그런 거를 지금 만들어 볼까 해요. 병원을 해서 돈은 좀 벌었는데 돈이 많이 벌지를 못했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큰 빌딩을 사서 뭐를 해보겠다 그 정도까지는 안 돼서 좀 도움이 필요한데 제가 하고 싶은 게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제일 처음 사업으로 생각한 것이 이 1세대들이 굉장히 자식 농사는 잘 지셔서 열심히 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많은데 가이드가 없어서 대학을 가는데 너무 힘들어 한다거나 똑똑은 한데 맨 땅에 헤딩해야 된다는 거나 이런 사람들을 좀 가이드해 주고 싶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파한 것이 뭐냐면
1세대 부모님들은 뭐 세탁소 하고 뭐 리코스터 하고 뭐 가게 하면서 힘들게 해서 자녀들을 해가지고 하버드, 코넬, 뭐 콜롬비아, 아이비리그 보내놨더니 졸업을 하고 짭을 잡았는데 뭐 2,000불, 3,000불짜리 짭 잡고 아니면은 뭐 기권한다고 해서 학원에 선생님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학원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를 지금 절대로 그분들을 낮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보기에는 하버드까지 나왔는데 하버드 나왔으면 멋지게 미국에서 정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크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버드인데? 그런데, 나도 못 간 하버드를 갔는데, 멋지게 해야지.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갔는데 니들이 그 정도밖에 못하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못하는 이유가 어떤 사람이 가이드 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살짝 가이드를 살짝 해서 톡톡 터주면 그런 애들은 확 올라갈 수 있는,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꼭 뭐 하버드만 간 사람만 하늘 나나요? 솔직히 사람들을 보면 다들 똑똑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잘했기 때문에 똑똑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솔직히 공부를 못한 사람들 다 똑똑해요. 분야가 다른 것 뿐이죠. 그런 거를 개발해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살면서 보니까 그런 사람을 개발해서 했던 것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한 명은 벌써 치대를 보내서 치대 치과 의사가 된 사람이 있고 제 동생도 약대를 갖고, 약대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약대를 가서 그랬었고, 약대를 그래서 간 사람이 몇 명 있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명이 아리조나에 제가 살 때 레지던트로 있을 때 저희 와이프가 이제 이민을 와서, 그때 와이프는 결혼해서 이민을 와가지고 있을 때 클래스를 택하는데 거기 클래스에서 한국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애가 있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공부는 한대요. 그래서 내가 걔는 뭐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파머시 택을 하고 싶대요. 약국에 있는 약사가 아닌 약사 밑에서 그 테크니션을 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남자인데 이왕 하려면 좀 좋은 거를, 더 높은 이상을 가지고 하지, 열심히 하는 것 같다는데, 그래서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와보라고 그래, 불러봐. 그래가지고 제가 저녁을 먹으면서 스토리를 들어봤어요. 야, 너 파머시 택하지 말고 이왕 공부할 거 그냥 약대 가가지고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왜 못해? 제가 공부 잘 못하거든요. 아니, 공부 열심히 한다면서, 요즘 성적 잘 받았다면서, 쟤는 뭐 별로 안 똑똑해요. 그러길래, 아니, 좀, 얼마나 했는데,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2등으로 졸업했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2등으로 졸업하면 왜 역대를 못 가? 그러니까, 전체 2등인데, 위에서 2등이 아니라 밑에서 2등이요. 그러는 거예요. 밑에서 2등을 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밑에서 2등으로 할 게 없으니까 대학교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간 거예요. 군대를 갔다가 이제 제대를 하고 나오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깡패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꼴찌에서 해서 뭐를 하려고 했더니 집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깡패밖에 못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미국으로 오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돈을 조금 대줄 수 있는 집안 형편이 있어서 그럼 자기가 미국을 가겠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클래스를 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말은, 사람의 능력은 한계는 네가 세우는 거야. 그죠? 남이 당신은 여기밖에 갈 수가 없어 세우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을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한다는 거는 자신이 세우는 거지 남이 그 리미테이션을 먼저 없애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할 수 있어. 해. 괜찮아. 그 대신 지금부터 앞으로 3년은 네가 비를 하나 맞으면 네 인생을 종친다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해봐. 그래서 모든 A를 다 맞는 쪽으로 열심히 해봐. 그렇게 하면 개런티 약대 갈 수 있어. 근데 제 친구가 약사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약사가 되면 조금 지나면 되게 지루해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야 그렇게 할 거면 약대도 필요 없어. 치대 가. 내가 치대 가는 거 도와줄게. 그래서 안 돼요. 할 수 있어. 이렇게 알교를 몇 시간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내가 그래서 몇 번 이제 보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치과 의사 친구들이 있으니까 치과 의사 친구들한테 불러가지고 야, 얘 치대가 보내야 되니까 네가 좀 한번 만나서 이거 뭐 프로시저 이런 거 하는 거 보여주고 좀 발란티도 좀 시키고 주말에 뭐 좀 하고 뭐 시키고 좀 편지도 써주고 좀 하자. 해라. 그래가지고 주선도 해주고 그 친구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롱비치에서 치과 의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한 친구가. 그리고 제 친척 중에 하나의 조카인데, 조카도 한국에서 지방대를 나오고 중간 정도의 그 성적을 유지하다 미국에 왔는데, 거기도 못한다 해가지고 했는데, 저도 똑같은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UC 샌디에고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해서 마지막 4학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결론은 제가 보기에는 젊은 사람들은 가이드를 조금 해주면 날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사람은 똑똑해요. 똑똑한 거를 누가 들썩들썩해서 그 재능을 찾아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거는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학생들을 모티베이션 해주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그 친구들이 잘 되면 이 한인 사회에도 더 큰 재산이 되고 더 발전하는 한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쪽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막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의대, 치대, 변호사, 법대도 결과적으로 똑같은 컨셉이니까 거기까지는 커버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넬이나 하버드 나와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아무것도 뭐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친구들이 LA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도 마련을 해서 할까 지금 해서 생각을 한 게, 큰 웨어하우스를 하나, 창고 같은 거를 큰 걸 싸게 빌려서, 렌트값이 싸니까, 아니면 내가 웨어하우스 좀 싸게 살 수 있으면 사서 그 공간을 아이디어 띵크탱크, 그리고 서로 모티베이션 해주는 그런 장소의 커피숍으로 만들어 보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 하는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냥 와가지고 생각만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커피숍 만들어 놓고 막 커피 마시면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려요. 커피숍에서 망하는 길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처럼 딱 만들어 놓고 커피 한 잔 시켜 놓고 죽치고 앉아서 5-6시간 있는 사람들 있으면 그 커피숍 망한다고, 와가지고 커피숍 해가지고 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말을 해가지고 막 다들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이 한인타운에 굉장히 실력 있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이던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날개를 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들쑥달쑥 좀 해주는 그런 공간이, 내가 병원에서 번 돈을 이쪽에 환원을 하는 게 나를 도와주신 교수님들한테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서 오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LA에 건물값 너무 비싸요. 제가 병원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 돈으로 이 건물을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좀 지금 고민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고 같은 거는 싸니까 창고를 사가지고 한 6천 스퀘어, 10,000스퀘어피트짜리 사가지고 좀 이런 할 수 있는 장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래서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비싸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병원에서 돈 번 거 가지고 사기는 게 무리인데,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건물 많으신 분 많아요. 좀 싸게 저한테 넘기시거나 이런 의미 있는 일에 동참을 하실 분이 있다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젊은이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참 코넬 나와가지고 토이스RUs에서 일하는 학생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전해 들었고, 하버드 나와서 학원에서 14불 받고 강사한 사람도 있고, 너무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깎아내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하버드 나왔으면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하버드 나오면 큰 꿈을 꾸고 날아가야 되는데 그 똑똑한 사람을 어떻게 큰 꿈으로 펼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한인사회의 리더들이라고 하면 리더들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책임 아닌 책임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한인사회에서 돈 많이 버신 분들 어느 정도 기부하세요. 꼭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재능, 저도 그런 재능을 기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는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혼자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많은 발란티어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카페를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의료 쪽만이 아니라 요즘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탤런트 하고 싶고 싱어도 있고, 그러면은 이런 방송 장비 그런 데다 갖다 놓고 코너에서는 그런 탤런트 되고 싶은 애들, 노래하고 싶은 애들, 방송 장비 다 그런 애들이 500불짜리 마이크, 그런 영상 장비 뭐 10,000불짜리 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런 거는 투자할 수 있는 재능은 의사니까 그 정도는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애들의 재능을 키워주고 날개를 펼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그런 카페 하면 다 망해요.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 돈 버니까 괜찮아. 20년 있다가 뭐 그런 애들이 큰 애들 되면 나중에 동상이라도 하나 세워주겠지. 뭐 그럼 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초등학교 때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을 다들 하잖아요. 그때는 그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굉장히 내가 유명한 사람이 돼서 정치인이 돼서 크게 돼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크게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름을 남긴다는 거는 꼭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한테 자신의 인생에 도움을 준 사람이면 이름을 남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의 인생에 도움을 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잘 됐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하면서 나의 이름을 거론을 했다면 그게 나의 이름을 남긴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좀 할 건데, 저 혼자 하기는 힘들 수도 있으니까 꼭 금전적인, 아니면 건물 가지고 있으신 분은 건물 주면 좋겠지만 뭐 제가 살 수도 있고 싼 가격에 사든지, 아니면 발란티어, 아니면 그런 뭐 방송을 하려면 뭐 누가 노래를 하고 싶으면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공동체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 싶으니까 유튜브에 그런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코멘트란 제가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코멘트란에 관심 있으신 분은 관심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아니면 제 이메일로 그 이메일을 해주시게 바랍니다. 세상은 같이 공존하는 게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나 혼자 먹고 살고 나 혼자 부유해봤자 그 돈을 가져갈 것도 아니고, 그쵸? 그렇지만 남들을 도와주고 남들이 잘 되는 것을 하다 보면 나도 잘 되고, 그러면 서로에게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기업에 동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